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넓은 집에서 살길 바랍니다. 아늑한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넓은 집에서 원하는 만큼 가구를 들이고도 넉넉한 공간에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인테리어를 해서 꾸미기도 좋고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을 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집에서 사는 것이 타협점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 원하는 만큼 짐을 들이지 못해서 결국 처분을 하거나 창고에 쌓아두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중에 쓸 때 꺼내서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그렇다 보면 꺼내기 귀찮기도 하고 까먹게 돼서 쓰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자전거가 있겠네요. 자전거가 현관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번거롭고 귀찮게 합니다. 창고에 두면 잘 타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전거를 문 앞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문 앞에 이것저것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무리 저렴한 자전거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데 이런 것을 문 앞에 내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죠. 게다가 꽤나 많은 비율로 문 앞에 있는 자전거는 자물쇠도 제대로 채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웃끼리 훔쳐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 같습니다. 복도에 내두고 사용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나서 그대로 접어서 보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밖에다가 펼쳐서 말린 후에 다음날 정도에 걷어놓는데 이 모습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기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있는 것은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실제로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갔을 때 분실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을 한 채로 가져간다고 하죠. 택배 도둑질을 위해서 변장까지 하고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팀을 형성해서 택배차를 뒤따라다니며 한적하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집에 택배가 배달된다면 바로 택배 상자를 가져가는 직업까지도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모습은 신기할 만하겠네요. 우리나라는 직장에 있을 때 저녁까지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심지어 택배를 한 곳에 모아둔 채로 알아서 명부를 작성하고 알아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는 택배 보관소를 운영 중인 아파트도 있죠. 우리나라는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CCTV 설치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타국가의 도심지에서 단위 면적당 설치 비율이 더 높죠. 한마디로 이웃 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된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개개인 시민들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건을 집 앞에 보관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 한국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미국과는 다르게 집 앞 복도에 자전거를 두고 사는 집들이 많은 것 같아. 처음에는 이상하기도 하고 괜히 내가 찝찝한 느낌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도둑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심지어 비온 날에는 우산을 펼쳐서 말려두는 것은 기본이고 택배들도 밤늦게까지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나는 항상 집 밖에 내 물건이 있는 것을 못 참았는데 없어져도 상관없는 물건들을 모아둔 상자를 문 앞에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문 앞에 우산을 펼쳐두는 것은 기본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집안 물건 문화에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 물건을 방문 밖에도 두지 않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비상금 훔쳐가는 오빠 때문에 지난주부터 방문도 잠그고 외출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꼭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 거야.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자전거야. 그냥 복도에 방치해두면 어쩌자는 거지? 모자 쓰고 훔쳐가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저런 자전거들은 최소 $500 이상이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고물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한국인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개인주의가 극에 달해서 내 것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도둑들이 없어진 거야. 놀라운 역효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솔직히 마음 편하게 생활하는 게 최고야. 나는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갈 때도 권총을 챙긴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의점마다 털고 다니는 3인조가 있어서 불안해 죽겠어.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기숙사에 가면 매일 택배가 쌓여 있어.
학생들이 이름을 보고 찾아가거나 친구들 것들도 배달해주는데 2년 동안 분실된 택배가 한 개도 없었는데 믿을 수 있겠어? 나도 계속 마드리드에만 살았다면 상상도 못했겠지. 복도에 있는 고급 유모차는 기부하려고 꺼내놓은 거 아니지? 이왕이면 연말에 태어날 조카를 위해 시카고로 보내주면 좋겠어. 저런 식으로 보관하면 곧 사라져버릴 테니까. 지난 학기에 사물함 30개가 한 번에 털리는 일이 있었어. CCTV에는 까만색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다. 나는 가방이랑 전공책이 전부였는데 지갑이랑 노트북까지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었어. 한국은 잘 모르지만 텍사스로 이사올 예정이라면 정신 차려라. 일종의 안전불감증 같은 거야. 한국인들은 이웃들이 전부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나 봐. 우리 집 옆에 거주하는 2m 흑인 형제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텐데. 적어도 로마에서는 내 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파리 경찰들은 소매치기나 소소한 도둑질에는 반응도 안 해준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찾아갔더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 물건 하나 못 챙기는 바보 취급을 해버렸어. 이러니 소매치기나 좀도둑들의 유토피아지. 비에 젖은 우산을 말리려고 복도에 둔 거라면 현관이나 베란다에 두지 않는 이유는 뭐야? 굳이 문 밖에 두면 비 오는 날에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운의 선물일 뿐이다. 당일에 없어질 확률이 99%야. 1년 사귄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물건을 남에게 맡기거나 바닥에 내려두는 습관이 있어. 아이폰이랑 신용카드를 잃어버려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저럴 거면 신발이나 신발장 같은 것들도 복도에 둘 분위기다. 바로 어제 카페에서 에어팟 케이스를 도난당했어. 훔쳐간 놈은 안에 이어폰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집어갔다. CCTV를 확인했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빨리도 뛰어가더라. 끝까지 쫓아가 잡아내주마. 한 층에 딱 2집뿐이라면 자전거나 유모차를 놔둘 수도 있겠지만 복도의 문이 여러 갠데 누가 훔쳐갔는지 알 수도 없다. 나 같으면 택배 아저씨가 오는 시간에 밖에서 기다린다. 고장나거나 찢어진 우산들이 아니야. 마치 비 오는 날에 가져가라고 전시해둔 것 같은 비주얼이다. 한국에는 정말로 도둑과 소매치기들이 없는 거야? 한국인들은 댓글 좀 부탁해. 한국인들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살아. 이 말은 도난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 나라면 옆 건물에서 우산을 싹 모아서 중고시장에서 몽땅 팔아버릴 텐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비즈니스야. 택배기사가 옷 갈아입고 훔쳐가는 클리브랜드와는 완벽히 다르지. 지긋지긋한 미시시피를 떠날 수만 있다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좋다. 이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가고 싶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